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68살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참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푸른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매일 노트북으로 주식 차트를 확인하는 여유로운 할머니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배신을 견뎌야 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40년 동안 시장에서 뜨거운 팥죽을 끓였죠. 불 앞에서 팥을 젓느라 허리는 3번이나 수술대에 올랐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관절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들이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저에게는 유일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아들 준수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제 심장을 후벼 팝니다. 엄마,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출 이자 때문에 저희도 힘들어서요. 그 한마디는 40년 희생의 대가가 짐이라는 통보와 같았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고 저는 가족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벌어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짐 취급했던 가족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이 황금빛 독립을 이룰 수 있었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늪 희생과 노후 자금의 증발 400-1230.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큰아들 준수가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노후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를 처분해 2억 원을 빚 갚는 데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황금으로 효도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야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문제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한 며느리 수경이었습니다. 제가 2억을 보태주고 남은 돈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귀신같이 알더군요. 어느 날 수경이가 제 옆에 앉더니 상냥한 척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돈을 놀리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좋은 주식 정보가 있는데 이걸로 어머니 노후 자금 불려드릴게요. 가만히 계셔도 돈이 돈을 벌게 해드릴게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주식이라면 신문에서나 보던 투기의 세계였으니까요. 얘야, 나는 그런 건 무서워서 못한다. 그냥 적금이라도 들어놓을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집요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 남편 친구가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거의 원금 보장이나 다름없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황금빛 노후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 달콤한 말에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노년의 서글픈 욕심이었을까요? 그렇게 제 남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8천만 원을 며느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6개월 뒤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준수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주식 회사부도 났대. 돈 다 날렸어. 상장 폐지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간 팥죽을 끓여본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었던 8천만 원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살라고. 이 늙은이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니. 하지만 아들 내외의 반응은 더욱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탓을 했고 며느리는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한 말은 엄마, 저희도 물렸어요. 저희는 더 많은 돈이 묶였어요. 저희가 더 힘들어요. 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세포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의 고통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 노후는 이들에게 그저 뒷전일 뿐이구나. 나는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헌신하는 엄마가 아니라 돈 없는 짐이 되었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3. 각성의 과정 절망을 의지로 바꾸다 1230-2000. 돈을 잃고 텅 빈 집에서 저는 매일 반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이제 노골적인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친척들에게 손 벌릴 데 없으세요?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독립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 집은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치 제가 이 가족의 모든 불행을 가져온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아들은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제가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그들의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들 내외가 밤늦게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죠. 솔직히 어머니 집도 팔아 대출 갚는 게 나았지. 그 돈은 왜 엉뚱한 데 써서. 어쩌겠어.
이제 우리가 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 아무래도 저렇게 경제력 없는 노인은 짐만 돼.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짐이었다는 비참한 진실.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울음을 멈추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구나. 하지만 내가 짐이 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 독립하겠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게 남은 마지막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아 주식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주식을 다시 마주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며느리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요. 저는 당장 동네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법도 몰랐던 68세 할머니가 말이죠. 마우스를 잡는 손은 떨렸고 눈은 노안 때문에 침침했습니다. 엑셀, HTS, 캔들 차트 같은 용어들은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팥죽을 끓이던 끈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경제 뉴스를 읽고 밤늦게까지 돋보기를 쓰고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팥죽도 정성껏 끓여야 맛있듯 주식도 공부해야 이긴다. 저는 잃고 남은 1,000만 원으로 작은 종목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회사, 내가 이해하는 종목만 산다. 는 원칙을 지키자 놀랍게도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1,000만 원은 3,000만 원이 되었고 저는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다시 투자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투자자 김영이었던 겁니다. 저는 비밀리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4. 통쾌한 탈출 최후의 대결과 독립 2,000-3,000.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번 돈과 남은 재산을 합쳐 살고 있던 아파트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주말 여행을 떠난 날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계약금까지 받은 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에게 통보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수와 수경이는 거실에 쌓인 이삿짐 박스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이사 가시려는 거예요? 저는 40년 만에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나 이제 너희와 함께 안 살아. 이 집 내가 팔았어. 잔금 치렀다. 너희도 이번 주말까지 짐 빼야 해. 아들 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팔다니요.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너희 나에게 이 집 팔아 대출 갚는 게 낫다고 했지? 내 집, 내 마음대로 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며느리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노후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요? 그리고 집 한 돈은요? 저희가 2억 보태드린 것도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들 준수가 충격 속에서도 가장 먼저 물었던 말. 엄마, 그럼 집 한 돈은 저희 안 주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팥죽 팔아번 돈이야.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벌어 내가 쓸 거야. 내가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일도 도움을 줄 일도 없어.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늙어서 혼자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한데요. 저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너희의 짐으로 사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100배 낫다. 그 말을 듣자 비로소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로 번 돈을 바탕으로 얻은 오직 저만의 집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오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혼자만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 내외는 뒤늦게 후회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엄마 삶에 간섭하지 마라. 대신 너희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여러분, 제가 잃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저는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투자자 김영희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짐처럼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돈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처럼 용기 내어 내 인생의 명의를 되찾아보세요. 황금 노후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